요즘 들어 금전운이 부족하시거나 재물이 잘 모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재물운을 불러드리는 정말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집안에 재물운을 불러오는 꿀단지, 꿀통 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꿀을 단순히 먹을거리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꿀은 달콤함의 상징이자 풍요로움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꿀벌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만든 달콤한 꿀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일해서 달콤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꿀이 왜 재물운과 관련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은 자연에서 가장 달콤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 달콤함은 단순히 맛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달콤함, 즉 행복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또한 꿀은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풍요로움, 끊이지 않는 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자들의 집에는 반드시 꿀단지가 있었고, 이 꿀단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집안의 운세가 달라진다고 여겨졌습니다. 꿀벌들의 부지런한 일하는 모습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꿀벌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며 서로 협력해서 달콤한 꿀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일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달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꿀단지를 어디에 두어야 재물운이 들어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꿀단지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 번째, 최고의 장소, 부엌의 동쪽 구석. 가장 좋은 곳은 부엌의 동쪽 구석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엌은 가족의 건강과 풍요로움을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꿀단지를 두면 가족 모두의 건강과 함께 재물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부엌 동쪽에 꿀단지를 둘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에서 최소 5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꿀의 부드러운 기운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싱크대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의 기운과 꿀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너무 가까우면 꿀의 달콤한 기운이 물에 씻겨 나갈 수 있습니다. 대략 1m 정도 떨어진 곳이 가장 적당합니다. 꿀단지 밑에는 반드시 깨끗한 천을 깔아주셔야 합니다. 붉은색이나 황금색 천이 가장 좋습니다. 천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새 것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부엌 동쪽에 꿀단지를 두시면 요리하는 동안 달콤한 향이 음식에 스며들어 가족들이 더욱 맛있게 식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식사 시간마다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어서 가족 관계도 더욱 화목해집니다. 두 번째, 최고의 장소, 거실의 남동쪽 모서리. 두 번째로 좋은 곳은 거실의 남동쪽 모서리입니다. 남동쪽은 풍수에서 재물을 관장하는 방위입니다. 이곳에 꿀단지를 두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손님들이 달콤한 기운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좋은 인연과 사업 기회로 이어집니다. 거실은 가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자 외부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꿀단지를 두면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달콤한 기운이 스며들고
방문하는 손님들도 좋은 기운을 받아갑니다. 거실 남동쪽에 꿀단지를 둘 때는 높이가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곳에 두면 기운이 위로만 올라가고 너무 낮은 곳에 두면 기운이 바닥에 머물게 됩니다. 어른이 앉아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높이, 즉 책상이나 장식장 위가 가장 적당합니다. 거실에 꿀단지를 둘 때는 너무 눈에 띄지 않게 하되 완전히 숨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작은 장식품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꿀단지 옆에는 작은 관엽식물이나 꽃을 함께 두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에 큰 창문이 있다면 창문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이 꿀단지에 은은하게 비치도록 위치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사광선은 피하시고 부드러운 간접광이 비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장소, 안방, 침실의 동쪽 모서리. 세 번째는 안방, 침실의 동쪽 모서리입니다. 침실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며 휴식과 재생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꿀단지를 두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달콤한 기운이 우리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좋은 꿈을 꾸게 해줍니다. 다만 침실에 꿀단지를 둘 때는 반드시 머리맡에서 떨어진 곳에 두셔야 합니다. 머리맡 바로 옆에 두면 잠을 방해할 수 있고 너무 강한 기운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머리맡에서 2m 정도 떨어진 동쪽 모서리가 가장 적당합니다. 침실에 두는 꿀단지는 다른 곳에 두는 것보다 조금 작은 크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큰 꿀단지는 침실의 평온한 기운을 해칠 수 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크기면 충분합니다. 침실의 꿀단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씩 보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네 번째 장소, 현관 입구 오른쪽. 네 번째로 좋은 곳은 현관 입구에서 들어와서 오른쪽 구석입니다.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곳에 꿀단지를 두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달콤하게 변화됩니다. 현관에 꿀단지를 둘 때는 신발장 위나 작은 선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꿀단지를 건드리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두셔야 합니다. 현관의 꿀단지는 집을 나설 때와 들어올 때 모두 좋은 기운을 주고받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꿀단지를 보면서 오늘도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원하시고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는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장소, 서재나 작업실의 책상 근처. 다섯 번째로 좋은 곳은 서재나 작업실의 책상 근처입니다. 특히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습니다. 꿀의 달콤한 기운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책상 위에 직접 두지 마시고 책상 옆 선반이나 사이드, 테이블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하거나 공부할 때 시야에 들어오되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의 꿀단지는 특히 창작 활동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도움이 됩니다. 막힌 아이디어가 꿀처럼 달콤하게 풀어지고 좋은 영감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집이 넓고 여건이 된다면 여러 곳에 동시에 꿀단지를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때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메인 꿀단지는 부엌궁 쪽에 두시고 나머지는 보조 역할을 하는 작은 꿀단지를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꿀단지를 같은 크기로 두면 기운이 분산됩니다. 둘째, 꿀단지들 사이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두면 기운이 충돌하고 너무 멀리 두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셋째, 모든 꿀단지를 같은 정성으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만 소홀히 관리하면
전체 기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주택별 차이점.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는 꿀단지를 두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간이 제한적이므로 한두 곳 정도만 선택해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엌 동쪽과 거실 남동쪽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이웃과 벽을 공유하므로 꿀단지의 기운이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간이 넓으므로 여러 곳에 꿀단지를 둘 수 있습니다. 각 층마다 하나씩 두거나 중요한 방마다 하나씩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꿀단지와 함께 두면 좋은 것들. 꿀단지만 단독으로 두는 것보다는 다른 좋은 것들과 함께 두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먼저 동전을 함께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황금색이나 구리색 동전을 꿀단지 밑에 깔아두시면 금전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동전의 둥근 모양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금속의 차가운 성질과 꿀의 따뜻한 성질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힌 운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작은 거울을 꿀단지 옆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울은 좋은 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거울이 꿀단지를 직접 비추지 않게 각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울은 꿀단지 옆쪽에서 약간 비스듬히 놓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푸른 잎이 무성한 작은 화분도 함께 두시면 좋습니다. 식물의 생명력과 꿀의 달콤함이 어우러져서 더욱 강력한 재물운을 불러옵니다. 특히 돈나무나 행운목 같은 식물이 좋고 선인장처럼 가시가 있는 식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꿀단지 관리하는 올바른 방법. 좋은 곳에 꿀단지를 두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꿀단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꿀단지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꿀단지 겉면을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시고 꿀단지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더러워지면 좋은 기운이 탁해집니다. 꿀단지 안의 꿀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된 꿀은 기운이 약해지므로 6개월에 한 번씩은 새로운 꿀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꿀은 버리지 마시고 요리에 사용하거나 차를 마실 때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꿀단지를 옮길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옮기지 마시고 반드시 좋은 날을 택해서 옮기시기 바랍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나 길이를 택해서 옮기시면 더욱 좋습니다. 꿀의 종류별 효과. 모든 꿀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꿀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아카시아 꿀은 가장 일반적인 꿀로 전체적인 운을 고르게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운을 강화하고 싶다기보다는 전반적인 행운을 바라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밤꿀은 색이 진하고 맛이 진한 만큼 강력한 재물운을 불러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큰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다만 밤꿀은 향이 강하므로 침실보다는 거실이나 부엌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생화꿀은 여러 가지 꽃에서 나온 꿀이 섞여 있어서 다양한 운을 동시에 불러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물운뿐만 아니라 건강운, 인연운도 함께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제 꿀단지를 절대 두면 안 되는 장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곳에 두시면 오히려 운이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장소에 두는 것만큼이나 나쁜 장소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금기 장소, 화장실 및 그 주변. 첫 번째로 화장실 근처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화장실은 더러운 기운이 모이는 곳이므로 이 근처에 꿀단지를 두면 꿀의 달콤한 기운이 탁해집니다. 화장실과 같은 층에 있더라도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장실 문과 마주보는 곳도 피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문이 열릴 때마다 나오는 습기와 냄새가 꿀단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소 3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벽이나 가구로 차단된 곳이 좋습니다. 만약 집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둬야 한다면, 화장실과 꿀단지 사이에 작은 스크린이나 식물을 두어서 기운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기 장소, 현관문 바로 앞. 두 번째로 현관문 바로 앞이나 옆도 좋지 않습니다. 현관문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기운이 불안정합니다. 또한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도 함께 들어올 수 있으므로 꿀단지가 이런 기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관문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두시면 방문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꿀단지의 기운이 분산됩니다. 또한 문을 여닫을 때마다 생기는 바람과 진동이 꿀단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현관에 꿀단지를 두고 싶으시다면 현관문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모서리나 신발장 뒤쪽 같은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기 장소, 전자제품 주변. 세 번째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전자레인지,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 바로 옆도 피하셔야 합니다.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꿀의 자연스러운 기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 1m 이상은 떨어져서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와이파이 공유기나 전화기 같은 통신 장비 근처는 더욱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기들은 스무 4시간 전자파를 방출하므로 꿀의 순수한 에너지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오디오나 스피커 근처도 좋지 않습니다. 큰 소리나 진동이 꿀단지의 안정된 기운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금기 장소, 직사광선이 닿는 창가. 네 번째로 창문 바로 옆, 특히 직사광선이 강하게 들어오는 곳도 좋지 않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강한 햇빛이나 바람이 꿀단지에 직접 닿으면 꿀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운이 창문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서쪽 창가는 특히 피하셔야 합니다. 오후에 강한 서쪽 햇빛은 꿀을 변질시킬 수 있고 꿀단지 자체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북쪽 창가도 좋지 않습니다. 북풍이 차가운 기운을 가져와서 꿀의 따뜻한 성질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금기 장소, 침실의 발치 방향. 다섯 번째로 침실의 발치 쪽도 피하셔야 합니다. 잠을 잘 때 발이 향하는 방향은 죽음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좋지 않은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이쪽에 꿀단지를 두면 좋은 기운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 바로 밑이나 침대 머리맡 바로 위도 피하셔야 합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잠을 방해할 수 있고 꿀의 강한 달콤한 기운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금기 장소, 계단 밑이나 모서리. 여섯 번째로 계단 밑이나 날카로운 모서리, 부근도 피하셔야 합니다. 계단 밑은 기운이 내려누르는 곳이라 꿀단지에 상승하는 기운과 충돌합니다. 가구의 날카로운 모서리 바로 옆도 좋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것들은 기운을 자르고 흩뜨리는 성질이 있어서 꿀의 부드러운 기운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금기 장소, 지하실이나 다락방. 지하실은 음기가 강한 곳이므로 꿀단지를 두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습기도 많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아서 꿀의 양기를 약화시킵니다. 반대로 다락방처럼 너무 높은 곳도 좋지 않습니다. 기운이 위로만 올라가서 실제 생활 공간으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금기 장소, 쓰레기통이나 청소용품 근처. 쓰레기통이나 청소용품을 보관하는 곳 근처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과 함께 있으면 꿀의 순수한 기운이 오염됩니다.
특히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곳이나 세제, 표백제 같은 화학용품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화학 냄새가 꿀에 배면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꿀단지 놓기 전 준비사항. 꿀단지를 올바른 장소에 두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꿀단지를 둘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먼지나 때가 끼어 있으면 좋은 기운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물걸레로 깨끗하게 닦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꿀단지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꿀단지 밑에 깔 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빨간색이나 금색 천이 가장 좋습니다. 빨간색은 활력과 열정을 상징하고 금색은 부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천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단지를 놓는 날짜도 중요합니다. 음력으로 길이를 택해서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이나 초하루에 놓으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꿀단지의 크기와 모양. 꿀단지의 크기와 모양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크기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가 좋습니다. 손바닥 정도 크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큰 꿀단지는 오히려 기운이 분산될 수 있고 너무 작은 것은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둥근 모양이 가장 좋습니다. 둥근 모양은 완전함과 조화를 의미하므로 좋은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각진 모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질은 자연스러운 재료로 만든 것이 좋습니다. 도자기나 나무로 만든 꿀단지가 가장 좋고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뚜껑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뚜껑이 없으면 좋은 기운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뚜껑도 꿀단지와 같은 재질로 된 것이 좋습니다. 꿀단지와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도 꿀단지를 두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가장인 집에서는 꿀단지를 부엌의 동쪽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편의 사업운과 벌이가 좋아집니다. 또한 가족 전체의 건강운도 함께 좋아집니다. 아내가 가사를 담당하는 집에서는 꿀단지를 거실 남동쪽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의 지혜가 늘어나고 집안 살림이 더욱 윤택해집니다.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꿀단지를 자녀 방의 동쪽에 작은 것을 하나 더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 좋은 성격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계절별 꿀단지 관리법. 계절에 따라서도 꿀단지 관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봄에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므로 꿀단지도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 동안 쌓인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습하므로 꿀단지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시원한 곳에 두시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는 수확의 계절이므로 꿀단지의 효과도 가장 좋아집니다. 이때 꿀단지 주변을 더욱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면 큰 재물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기운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꿀단지를 따뜻한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난방기구 바로 옆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꿀단지 효과를 높이는 추가 방법. 꿀단지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추가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꿀단지를 보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꿀단지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꿀을 조금 떠서 차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꿀의 달콤한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면에서부터
좋은 기운이 생깁니다. 꿀단지 옆에 작은 메모지를 두시고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소원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물운을 불러오는 꿀단지 두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꿀단지를 두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꿀단지는 우리의 노력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할 뿐입니다. 평소에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꿀단지를 둔다고 해서 무작정 돈만 벌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재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꿀벌들이 온 들판의 꽃에서 꿀을 모아오듯이 우리도 세상의 여러 곳에서 좋은 기운을 모아와서 우리 집안을 풍요롭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꿀단지를 두실 때는 반드시 깨끗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하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꿀단지를 관리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달콤한 행복과 풍요로운 재물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